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명성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하나 빠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이어진다면 이겠죠. 이 조치가 계속된다면 삼성, 하이닉스의 명성에 질 높은 제품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이 두 기업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곧 망조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21일 실시되죠. 참의원 선거, 일본 참의원 선거의 선거 대책용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석은 사실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기반한 것이었는데요. 소재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요, 일본 정치권과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맞대응, 그리고 일본 출장을 갔다 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요,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출장 이후에 바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했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한국이 하이트리스트, 아시아 국가에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된다고 했었죠. 일본 정부가 하이트리스트에서 빠질 경우에 전략 자산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CE, 소비자 가전에, TV 같은 소비자 가전, 그 다음에 IM, 스마트폰 사업부에도 소재 확보가 하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모든 삼성의 협력업체에 소재와 부품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부탁한 거죠. 하급히 부탁한 겁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소재 확보를 좀 해달라. 90일치의 가량의. 왜 9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 제품에 대한 수출 심사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90일 동안은 수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끌겠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한국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그래서 90일 동안은 수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90일간의 소재 확보를 8월 15일까지,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과 또 재고 소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떠안아야 될 부담 같은 것은 삼성전자가 다 지불해 줄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국 언론들도 이번에 일본 규제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감정적인 측면에 있는 만큼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트럼프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기술을 무기화해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교과서적인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석 기사가 대부분이었죠. 또 트럼프는 사실은 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도,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하죠. 언론이 좋아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펴는 정책들도 그렇고 논란거리가 많은 정책이죠. 하지만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것도, 미국 기업에 친화적인 거죠. 미국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지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거기에 무작정 편을 들기에는 단점이 많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트럼프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교과서적인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신과 증권가 보고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번 규제가 오래 갈 것 같은
사태의 흐름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는 식의 분석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기사를 다뤘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도입하면서 증권가에서 마이크론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식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피델리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확보 차질이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경쟁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분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소재를 사들이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직은 수출 금수가 아니라 수출 규제죠. 어쨌든 간에 소재를 사들이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생산된 불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결국 실험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설사 불화수소 거래선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괜찮은 대체제가 나와서 생산 라인에도 이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대체제라는 것도 일본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대체제라는 것도 불화수소의 순도가 낮아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투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쌓아왔던 최고의 품질을 갖춘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명성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때문에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미국 기업과 도시바 메모리 같은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사실 어제였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간의 설전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경제 인식 그리고 이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그 전략적 마인드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재 국산화를 싫어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아마 대기업 총수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소재 국산화가 되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트럼프가 관세를 매게 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게 되는 자기 마음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부품, 소재, 완제품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소재 국산화의 장점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미래 경쟁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국내 업체와 서로 논의해 가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전 단계, 아이디어 단계 때부터 논의하면서 더 질 높은 제품을 만들기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 국산을 대기업이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기업 총수가 가장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일본의 힘이 있는 겁니다. 3년, 4년, 5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년도 사실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년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따른 그 비용은 누가 될 겁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돈이 많아서 그럼 삼성이 되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지금 소재 국산화가 안 되고 일본에서 수출이 안 되면 수입이 안 되면 삼성이 지금 벌었던 돈을 다 까먹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삼성도 돈을 댈 수 없죠. 국가 예산으로 계속 반도체 소재 쪽에 돈을 부어 넣을 겁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재 국산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것이지 단기 솔루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장관 같은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말은 받는 얘기 같지만 되게 속 시원한 얘기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90%가 됩니다. 표 따는 데는 좋은 멘트는 될 수 있어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피해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인류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사실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베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아베의 편을 든다면서 매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식의 정세관, 이런 식의 전략이 없는 무대뽀적인 마인드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태가 오래가게 되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질 낮은 대체재로 일본의 지금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는 대체재가 세계에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재를 써본들 결국에는 수율 하락을 감수한 대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락률이 장기적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삼성 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론과 도시바 같은 업체들은 계속 일본산 제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코 푸는 셈입니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사태가 오기까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이 저는 100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가 어쨌든 간에 단계에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떠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삼성 하이닉스의 제품에 대해서 글로벌 신뢰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 기업이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TSMC, 파운드리 업계 1위죠. TSMC 실적이 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고, 이 TSMC의 CEO죠. 웨이 CEO도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지금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장 큰 악재는 한국과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수출 규제 사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웨이에 대한 제재보다는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규제가 더 큰 악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사실 이거는 충분히 TSMC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을 TSMC가 다 가져가는 형태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제대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돼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글로벌 산업에 주는 충격에 따른 ICT 산업의 하락, ICT 산업의 어려움 때문에 TSMC의 일감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일감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TSMC가 그 일감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지금 비메모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 규제가 터졌는데요. EUV 포토 레지스터가 수입 제한 품목에 올랐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에요. 이게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탔었던 것은 EUV 생산이 거의 TSMC보다 훨씬 더 앞서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EUV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 EUV 라인을 통해서 파운드리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삼성이 유일했었기 때문에 TSMC보다 못한 점유율이 훨씬 떨어지는 삼성이지만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 제대로 추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이번 수출 규제에 따라서 비메모리 사업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스마트폰 아니면 자율주행 업계 이런 쪽에 반도체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분석이겠죠. 하지만 줄어들어도 이쪽에서 반도체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에 넘길 때는 결국에는 삼성의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리고 삼성의 사업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TSMC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TSMC가 한일의 그 수출 규제가 하반기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악재라고 얘기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맞는 분석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한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특히 삼성이겠죠. 하이닉스는 파운드를 거의 안 하니까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경쟁자는 삼성인데 삼성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꽃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고소하다. 삼성 너 힘든데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런 식의 뉘앙스가 어느 정도 담겼다고 저는 봅니다. 정리하면 지금 외국에서 증권사들도 지금 사태가 엄중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파운드리 TSMC가 큰 이득을 볼 것이다. 큰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는 식의 리포트를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죠.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각자 도생이 중요해졌다. 또 소재 국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 포럼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대통령을 탓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 입장에서. 결국에는 또 규제 얘기를 했는데요. 소재 국산에 따른 규제도 빨리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고 결국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 데 따른 막대한 피해를 기업인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잘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솔루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